네, 3월 24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상쾌한 필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저는 라운드를 나올 생각에 굉장히 신나게 집을 나섰는데 네. 뭐 뉴스를 보면서 오늘 시장 진짜 난코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그렇죠. 먹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생각보다는 잘 버텨지고 있어요.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고 코스닥이 생각보다 선방을 해주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라운드 시작에 앞서서 오늘 코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우리 진수하나께서 잘 설명 주셨던 것처럼 네. 사실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를 보고 정말 좀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 코스는 팝4로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4이라는 건 사실 이제 뭐 무난한 시장 흐름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미국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국채금리가 1.62까지 떨어지고 사실상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어떤 노이즈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좀 재확산된다는 우려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가 경제 봉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 오프 심리,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주식시장, 뭐 미국 3대 지수가 다 빠졌고 반도체 지수도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인텔에 관련된 소식이 오늘 우리 반도체 중소형주들 좀 살려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인텔이 20조 원을 넘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신규 공장 2개를 이제 건설을 하고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한테는 약간의 악재성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TSMC를 지금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경쟁자 이제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삼성전자한테는 약간의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인텔의 주가가 작년에도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7나노 양산에 이제 좀 뒤처지면서 삼성전자라든지 TSMC한테 격차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인텔이 뭐 파운드리에 진출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삼성전자와 TSMC를 추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뭐 중립적인 재료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오늘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유진테크, 장비 종목 중에는 뭐 유진테크가 사상 최고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소재 종목 중에서는 또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장비 소재 기업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아주 견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반도체 종목들 외에 이제 개별주들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뭐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특히나 요즘에 이제 주가가 많이 좀 해자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골프존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영민한 프로 컨셉 주 2회로 이제 확대 편성하고 난 이후부터 골프존의 주가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 프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골프존의 주가도 여러분들 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온갖 악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외부적인 요인에 시장이 맷집이 세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뭐 골프존도 선방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코스 이렇게 챙겨봤고요. 본격적인 라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홀은 우리 김풀의 보유 종목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코스를 정확하게 알고 전략을 가져가니까 최근 수익률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현재 11%대 수익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자 원익 QNC는요. 네.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요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라운딩을 돌면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원샷 홀인원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이름대로 이제 홀인원을 기록을 한 게 뭐냐면 딱 이제 3거래일 만에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제가 목표가를 비교적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21,600원에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오늘 24,000원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딱 11% 정도의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이제 급증하는 종목을 반드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소재 종목 중에서는 원익 QNC가 올해 뭐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750억 넘어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히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원익 QNC의 시가총액이 이제 6천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상 내년, 내후년까지를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24,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27,000~2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제가 홀인원 종목으로 이제 평가를 해드렸다라고 하더라도 바닥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온 걸 따져보면 거의 한 35% 가까이 급반등이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또 놓치신 분들은 살짝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오거나 단기 조정이 좀 진행이 될 때 한 23,000원 정도 아래 구간으로 좀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역시나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이 우량한 반도체 소재 종목들, 뭐 원익 QNC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QNC 실적 대박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제 꿈의 소재 기술을 네. 보유를 했다 이런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코오롱 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 종목도 현재 흐름은 괜찮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코오롱 인더는요.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종목이 정말 꿈의 소재, 총알도 뚫지 못하는 이제 강력한 이제 내구성 그리고 이제 500도씨 이제 불 속에서도 이제 타지 않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아라미드 소재가 본격적인 이제 성장세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각종 산업의 이제 다방면 IT뿐만 아니라 이제 패션, 화학 분야에 폭넓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소재가 매출의 이제 핵심 품목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올해는 사실 뭐 매출액이 그렇게 전체 매출액이 대비해서는 크지 않을 거지만 한 3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액이 지금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이제 수소 연료전지까지도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글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린 이유는 사실 최근에 뭐 주가가 반등이 조금 들어오기는 했지만 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코오롱 인더와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은 한번 주가가 리밸류에이션 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열어놓고 주봉, 월봉을 한번 보시면 대바닥을 치고 이제 U자형으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파동을 감안했을 때 코오롱 인더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종목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일자 목표가 66,000원까지 순항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을 이기는 스윙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인원 종목에 이어서 이글 종목까지 나왔는데요. 코오롱 인더 목표가를 66,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콘텐츠 쪽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맞습니다. 현재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평가는요? 자, 위지익 스튜디오는요.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자세히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위지윅 스튜디오라든지 NEW 뉴라는 이제 영화 제작사 그리고 이제 A스토리라고 하는 기업 요즘에 컨텐츠 기업들 게임 기업들이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위지윅 스튜디오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승리호에 들어가는 이제 CG, VFX 기술을 이제 제작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곧 이제 국내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와도 이제 공동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OTT 사업자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이제 제가 버디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제가 목표가도 11,500원 정도 짧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의 위치가 뭐 단기간에 워낙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사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길게 보고 이제 매매를 하기에도 약간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부 종목들은 뭐 쿠팡과 관련된 테마 그리고 NEW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인맥 테마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간의 이제 과열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버디 짧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한 10%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챙기자는 전략이니까요. 오늘 뭐 1,100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1,900원, 11,000원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11,000원을 뚫고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좀 들어오면 11,500원의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버디까지 잡아내면서 리뷰홀 마무리 잘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종목 잘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종목별 장세만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스윅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25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니까 2월 초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네. 더블 보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네, 매도를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을 저기 위에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손실이 막 20% 30% 정도 되신다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손절 매도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2,200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 10% 조금 넘게 이제 손실 중이시거든요. 차라리 이제 그럴 바에야 이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단계고 거래도 이제 완전히 지금 소강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방금 우리 진수 아나운서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지금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그나마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해야 빨리빨리 좀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스윅은 좀 아쉽지만은 손절 매도하고 종목 교체 차원에서 더블 보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윅은 더블 보기로 평가 내려주시면서 매도 후에 그 종목 교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강판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8,8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경기 민감주 쪽은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포스코 강판은요.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지금 뭐 약간 좀 물려 있으시지만 네. 보유 의견 드리는 이유가 경기 순환주들은 결국 말 그대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좀 될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 3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또 정책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또 그리고 어저께 이제 야권의 이제 단일 후보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가장 좀 중요한 정책이 또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공급 쪽에서 어떤 식의 이제 공급이 좀 나올지 정책이 나올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은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건설주들이 딱 그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 강판도 그 종목 중에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무거운 종목 중에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과 같은 대형주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철강주 중에서도 뭐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대한제강이라든지 이런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버디 의견, 보유 의견 드리면서 포스코 강판은 1차 목표가 3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 버디 의견 남겨주시면서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사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DB하이텍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5,0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파운드리 관련해서 뉴스도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은 버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제가 일단은이라는 이제 조건을 좀 달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패배 라인에 직접 깔리는 이제 장비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이제 DB 하이텍은 약간 지금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하이텍 입장에서도 파운드리의 이제 신규 사업자가 이제 인텔이라는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이제 사업 부분이 겹치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DB 하이텍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우려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재료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DB 하이텍은 이제 작년에 워낙 주가가 화끈하게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7만 원도 이제 뚫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바닥 대비해서 뭐 한 3배 가까이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된 게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5%에서 30% 가까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이제 반등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65,000원이면 워낙 지금 높이시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이제 고심하시는 것보다는 6만 원에서 62,000원 정도를 1차적인 반등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손실을 줄이고 좀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B하이텍 버디 종목으로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딩을 돌다가 고민이 생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코칭 바로 들어갈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홀인원 종목 알아보는 홀인원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프로의 나이스샷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홀인원 종목은요. 네. 덕산 테코피아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이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 장세는 결국 믿을 건 이제 실적뿐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팅을 할 때 홀컵 안으로 한 방에 딱 정확하게 이제 밀어 넣을 수 있는 정확한 이제 퍼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덕산 테코피아를 19,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 투자 포인트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덕산 테코피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정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소재 종목 중에 하나가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 있죠. 바로 덕산 네오룩스가 이 덕산 테코피아의 모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OLED 디스플레이 업황이 워낙 지금 좋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가 최고가 랠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직접적인 수혜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덕산 테코피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OLED의 이제 핵심적인 소재를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면 덕산 테코피아는 바로 덕산 네오룩스에다가 OLED 이제 중간체, 소위 말해서 이제 헥사클로로 디실라린이라고 하는 소재를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요. 이걸 덕산 네오룩스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믿을 건 제가 실적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덕산 네오룩스가 OLED 업황 호조 덕분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미리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덕산 네오룩스의 신고가를 따라갈 수 있는 실적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덕산 테코피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이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 낸드 안에서 이제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 헥사클로로 디실란이라고 하는 소재가 또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포인트, 올해 연초에 우리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이제 배터리데이, 그리고 얼마 전에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제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관심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덕산 테코피아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세븐킹 에너지라고 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지분을 54% 정도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가장 첫 번째 이제 OLED 디스플레이와 호환과 관련된 있는 직접적인 수혜,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소재,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덕산 테코피아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된 이슈, 요 세 가지가 핵심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을 딱 찍고 추세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추세 상승 초입 구간에 딱 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얼마든지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을 그럴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19,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실적 우량주로 덕산 테코피아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홀인원 종목으로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홀인원 종목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42,6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에 이제 바이오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이제 라운딩의 컨셉은 실적이잖아요. 근데 바이오 기업이 실적이 과연 잘 나올까 이렇게 이제 의문부호를 이제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실적이 좋다라기보다는 올해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 바로 피플 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소위 말해서 이제 치매라고 할 수 있죠. 치매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이 있잖아요. 이 파킨슨병 진단 키트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가 바로 피플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변형 단백질을 이용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조기 진단 키트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바로 이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라든지 파킨슨병 진단 키트가 질병의 조기 진단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돼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종합 검진을 받을 때
치매 진단이라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항목에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요. 바로 이 피플바이오가 개발한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거든요. 국내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제 KMI라든지 메디체크라든지 한신 메디피아 같은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에서 이미 피플바이오의 조기 진단 키트를 적용을 한 상태고요. 치매 보험 가입자 숫자가 벌써 4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 환자가 벌써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기관에서도 피플바이오의 진단키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48,000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홀인원 종목으로 피플바이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3월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우리 네. 시장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도움받으실 수 있게 무료 방송 네, 준비하셨을까요? 오늘도 오후 4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사실 뭐 험난한 시장이긴 하지만 또 헤쳐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제도 제가 무료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혜주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민한 프로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상쾌한 필드 속에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영민한 DJ로 금요일에는 영민한 김프로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저도 다음에 또 만나요. 성투하세요.